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스터디입니다. 8월 1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부동산 스터디. 너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물음표를 달면 제목 내용과 조금 반대되는 의미 이렇게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환영합니다. 멤버십 가입 이렇게 제 채널 이름을 입력해 보시면 아니면 제 영상 하단 부분에 보면 가입이라고 나옵니다. 네. 쭈쭈바라도 한 개 빨면서 방송해라.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해라. 고생했다 밥 한 끼 물어 이 정도의 의미. 네,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추천을 한다든지 이런 행위는 없습니다. 단순히 영상 만든다고 고생이 많다라는 약간의 보상의 의미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추천 이렇게 간혹 글이 올라올 때도 있는데요,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기 살고 있는 동네 다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저보고 추천하라 그러면은 제 살고 있는 곳 주변을 추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근래 가격 흐름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특정 쏠림이 생긴다든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추천하는 행위, 그런 행위는 없습니다. 1일 브리핑을 통해서 아마 우리 흐름을 보면은 아마 보이실 거예요. 자, 계속 보시는 분들은 뭔가 흐름이 보이실 거예요. 아마 오늘도 거래량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 발표되고 나면 대단해요, 대단해요. 연발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대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참으로 보람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작년 10월부터 꾸준히 시청했답니다. 하락의 공포가 거의 정점으로 치달아가는 그 와중부터 시청하신 분, 이런 방송도, 유튜브 방송도 이 검색을 하다가 보면은 계속 봤던 내용들만 계속 보게 됩니다. 이 쏠림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가 잘못이다, 유튜버가 잘못이다 이렇게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그것을 선택해서 봤던 시청자의 잘못이 가장 크겠죠. 아마 상승에 대한 쏠림으로 방송을 보게 된다면 계속 그 내용만 추천, 연관 컨텐츠가 계속 뜰 거예요. 그럼 이거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상승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맨날 상승 이야기하고 하락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맨날 하락을 이야기하거든요. 다양한 영상들은 항상 존재하고 있어요. 다만 시청자의 선택이 특정 방향으로 쏠려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유튜브의 잘못이냐, 유튜버의 잘못이냐 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오히려 유튜버를 탓하기보다는 이 유튜브의 이 추천 알고리즘이 여러분들을 특정 방향으로 그렇게 인도하는 그런 부분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릴 일입니다. 소형에서 중형으로 갈아타기에 성공했습니다. 이런 글들이 종종 보여요. 네, 종종 이렇게 감사의 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거주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그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제가 알려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이익과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네. 어디 분양 광고를 한다든지, 특정 물건을 이야기한다든지, 엄청난 이권이 걸려있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런 게 없잖아요. 아무튼 이분이 꾸준히 시청하면 도움 될 거예요. 물론 기분 나쁜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집을 새로 사셨거나 추가 구매를 하셨거나 아니면 실거주 목적으로 이렇게 갈아타기를 하셨거나 더 이상 부동산에 관심 안 가질래, 더 이상의 시청은 그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았으면 보지 마시라. 괜히 보면은 하락 이야기 제가 계속 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기분 나쁠 수 있다. 차라리 안 보는 게 낫다. 아주 현명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린님이 또 이렇게 이 선풀에 대해서 이렇게 또 좋은 댓글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망했다? 니 때문에 망했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 현재의 상황을 읽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조회수가 2,000을 살짝 넘어가는 수준이에요. 조회수가 2,000을 살짝 넘어가는 수준이에요. 알고리즘이 더 이상 새로운 사람들에게, 이런 소형 유튜버들은 더 이상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해주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다는 부분들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여기 멤버십도 한번 좀 아무 혜택이 없어요. 아무 멤버십을 했건 1년을 했건 2년을 아무 혜택은 없어요. 네. 특례 보금자리론 이야기를 살짝 다시 돌아와서요. 1월 말에 39조 6천억이라는 돈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신청 기준으로는 굉장히 빨랐어요. 근데 나중에 뒤죽박죽 됐어요. 이 신청인지 아니면 유효 신청인지, 이거 3명 중에 1명은 까이죠. 42조를 신청했어요. 근데 28조만 선정이 되었어요. 한 30%의 사람은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했다가 자기 대출 한도나 이런 부분에 걸려서 반려당하고 말죠.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6월 말 기준, 아직 7월 말 아니에요. 28조 정도 소진이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소진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단순히 예전에 신청 기준으로 했을 때 소진되는 것은 7월 말쯤 되면은 거의 소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봤었는데요. 지금 아마 한 32조 정도 소진되고 한 6조, 7조 정도 남아 있을 거예요. 6에서 7조 정도 남아 있을 거예요. 근데 요거 더 빨리 소진될 수 있습니다. 왜 빨리 소진되느냐? 특례보금자리론, 제가 뉴스 내용을 캡처를 해놨는데 안 가지고 왔네요. 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기본금리가 0.25% 올린다 그러죠. 지금 4%대인데요. 4.25%, 4.3% 이 정도로 대출금리가 좀 올라갑니다. 네, 시장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럼 이거 금리 오르기 전에 빨리 신청해야지 하시는 분들 아마 빠른 신청하시면은 요거 아마 소진은 제가 초기에 이 신청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7월 말이라고 했었는데요. 지금 28조 신청된 걸로 봐서는 7월 말, 8월 말, 늦으면 9월 말까지도 이것이 특례 보금자리론이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위에 재편성도 분명히 정부에서는 이야기했어요. 그냥 말만 흘렸어요. 근데 언론에서 확대 재생산해내서 그런데 아마 하겠죠. 뭐 특례 전세까지 하는 마당에 특례 보금자리론 추가 편성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뭔가를 하긴 해야 됩니다. 자산시장이 급격히 무너지는 것 볼 수 없습니다. 그 현상 유지만 해도 할 거 했다 이렇게 생색내기는 가능할 거니까요. 지금은 70% 정도의 금액이 소진되었다. 그리고 특례 보금자리론이 나왔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가격도 일부 늘어날 수 있다. 요것을 데드캣 바운스 이런 현상 정도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각비 낸다, 빨리 사라, 금매 다 소진된다. 오늘도 거래량이 몇 건 나오고 나면 그 댓글은 금매 다 나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금매 다 나간다는 이야기를 앵무새처럼 지금 6개월, 7개월째 지금 지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금매는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대구 미분양 요거 줄어드는 현상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분양 자체가 없었어요. 1스테이트 동대구 센트럴 정도. 대실력 블루핀 34 아마 요거 34세대일 거예요. 아마 요거는 거의 의미 없다고 보면은 올해 분양이 없었다라고 봐도 될 정도. 여기 또 개수가 팍팍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을 때 요 특수한 현상도 이해하고 있죠. 분양 시장에 내놨다가 안 되니까 임대로 전환해서 하면서 갑자기 매물 개수가 확 준다든지 이런 현상은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 큰 역할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매도 물량, 정체 단계, 전세 물량, 소폭 감소, 월세 물량, 소폭 감소, 전체 임대 물량 많더라. 요 지점하고 만나야 됩니다. 한 8,000개 정도 수준까지 지금 매물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어야지 임차인들이 집 구하기 힘드네. 빨리빨리 막 미리 가서 집 구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아마 빈집도 많이 있을 거예요. 빈집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차라리 빡빡한 이런 시절에는 정말 빈집 없어요. 한 사람이 빠지면 그 다음 사람이 바로 배턴 터치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형상이었는데 그건 조금 지나간 것 같아요. 아파트 거래량 116건. 거래량 대단해요. 라는 이야기가 또 바로 튀어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추적해 봅니다. 화요일에 거래량 116건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추적해 볼게요. 지난주 화요일 139건, 그 전에 143건, 130건, 222건, 123건, 163건, 142건, 136건, 176건, 136건, 134건, 167건, 144건, 99건도 하루 있었네. 이거 휴일이 끼어 있었나? 휴일이 끼어 있는 주간도 아니었네요. 여기 5월달 이후로 3개월 만에 거의 최저 거래량이에요. 지난 5월 첫째 주 이후로 3개월 만에 최저 거래량이에요. 근데 이 거래량을 보고도 대단해요를 연발하죠. 지금 2,000건이 넘었었던 요 때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LH에서 신축 위주로 사줍니다. 구축 사주지도 않아요. 그것도 10년차 이내로 물건들 사줬었죠. 작년까지 사줬었어요. 작년에 12월 달에 보면은 거래량이 갑자기 삐쭉하고 솟아올랐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7월 달인가? 그때도 삐쭉 솟아올랐을 때가 언젠가 있어요. 그때도 추적해보면은 과거 영상들을 찾아보면 그때도 LH의 도움을 받았다. 근데 LH가 변심했어요. 이 구축들을 잘 사주지 않아요. 신축만 잔뜩 매입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어요. 요거 LH 알림 신청해 놓으면은 추가 구축을 매수한다든지 이런 것들 알려주는 게 있어요. 그 필요하신 분들은 그 선택하시면 되겠고, 아무튼 2,000건을 넘어섰던 이 거래량들은 모두 LH의 도움으로 가능했었다. 여기서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한 60, 마이너스 한 140 이 정도를 한다고 치면은
거래량이 오히려 지금 2,000건 아래로 다시 내려올 확률이 높습니다. 7월달 거래량 현재 1,201건, 거래량 대단해요 라고 하지만 이것이 60% 이상 거래된 거예요. 60% 이상. 우리는 이 표를 매일같이 살펴보잖아요. 자, 지난달 한번 회귀해보면은 1,324건, 그리고 최종 거래량은 2,072건, 700건 정도 늘어났죠. 요 비율로 환산해보면 또 차이는 있어요. 지금 현재 1,200건이거든요. 요거 끝날 때쯤 되면 얼마쯤 돼 보이나요? 한 2,000건? 2,000건 가까이 될 거예요, 아마. 휴일 개수가 지난달은 10일, 이번 달은 휴일 개수가 8일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시급하게 덥잖아요. 근데 지금 덥다, 집 보러 다니기 덥다. 근데 사실 더워서 집 보러 안 갈까요? 부동산 가격만 오르면 날씨도 더운데 부동산 시장도 뜨겁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거래량 아무튼 지난달의 거래량, 주간 거래량을 살펴보시면 500건을 넘어섰을 때는 LH의 도움을 받았을 때만 500건이 넘어섰었고, LH 도움이 아니었더라도 400건대 중반대의 거래량을 보이던 것이 7월 마지막 주에는 400건대 초반이에요. 지금 첫 스타트가 116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럼 이거 주간 거래량 기준으로 400건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특례 보금자리론 아직 효과는 남아있어요. 가격 상단 부분 보시면 범어 동원의 하이빌 53평형 대형평형 좀 거래했고요. 힐스테이트 범어 13억 5천. 지난번에도 여기 뭐 좀 저층 기준으로 가격이 얼마 나오면 고층은 얼마 하겠네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렇게 엄청 대단하진 않았죠. 이게 힐스테이트 범어가 아마 요거 신고가 18억 나왔다가 취소되었던 거예요. 요 물건 맞나요? 18억 나왔다가 취소되었던 게 요 물건 아마도 맞지 싶은데, 네. 가격 고점 대비 20% 정도 빠진 모습이고요. 수성상가 롯데캐슬 58평형 20% 정도 빠졌고 대우 트럼프월드 수성 55평형 가격 35% 정도 저층이긴 해요. 8억 8,500 55평형 8억 8천. 범어형 우방 유쉘 42평형 가격이 10억 7천까지 갔던 것이 8억 2천으로 한 25% 정도 빠졌고요. 힐스테이트 황금동 35% 정도 빠져있는 모습, 저층 기준으로 그렇게 나타나네요. 범어 엘리넷들 30평 6억 9천. 동대구 이안 센트럴D 40평 가격이 6억 8천. 6억 8천. 고점 대비로는 15% 정도 기록되어 있고요. 조금밖에 안 빠졌네. 1층인데도 불구하고 조금밖에 안 빠졌네. 21년식 아파트. 요거 8억이 아니더라. 아마 분양권도 저것보다 더 비싸게 아마 거래됐을 거예요. 국평 기준으로 40평대가 아니고 국평 기준으로 분양권도 저 정도 한 8억대 거래되고 뭐 10억 가자라고 이야기했던 동대구. 힐스테이트 황금동 고점 대비 거의 40% 빠졌어요. 저층 40% 빠졌고 중개거래 더 이상 할 말 없죠. 뭐 이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꼭 사야 한다면 이라는 가정하에서는 저층은 40%, 고층은 30% 정도. 네. 이 편의상 범어 6억 초반. 네, 저층에 6억 초반. 한창 많이 떨어졌을 때는 고층도 6억 아래쪽에 거래가 제법 있었거든요. 그 다음 큰 변동 없는 거 지나가고요. 대실 44평형 가격 5억 9,500. 수성 골드 거래소 센텀 이것도 신축 가격 5억 후반대까지. 어제는 6억 초반대 거래도 한 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계룡 21 47평형 1층 5억 9천. 47평형 5억 9천. 수성 효성 에링턴 플레이스 요것도 거의 최신축에 포함되죠. 5억 후반대. 요거는 29층이 특수하기 때문에 요거 40이라고 보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신축의 가격대가 5억 후반대. 5억 후반대. 지금 가격이 높은 가격대부터 낮은 가격 순서로 보여드리면 낮은 가격대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휴가를 다녀오면서 이 선택 관광, 선택으로 옵션으로 그 쇼핑몰을 들러야 되는 거죠. 예, 쇼핑몰을 들렀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세 군데를 갔는데 이게 가격이 좀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잘 이겨내고 왔습니다. 쇼핑몰 세 군데를 둘렀는데 첫 번째 갔던 거 굉장히 비싼 곳, 건강과 관련된 거. 어르신들은 손이 좀 나갈 법하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아직 손 나갈 때는 아니죠.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나이가 들어서 정말 60대 70대 넘어가가지고 돈은 있는데 야 이제 건강이 더 중요할 때다. 그때는 지금 몸이 좋다 그러면 뭐든지 챙겨 먹고 싶잖아요. 그때는 돈을 안 쓰는 게 바보 같고
저같이 아직까지는 애들 밑에 돈 들어가야 되고 이럴 때는 돈 쓰는 게 바보 같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아무튼 다 이겨내고 왔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비싼 물건을 봤습니다. 한 100만 원 넘어가는 물건을 봤어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들렀던 쇼핑몰은 한 30만 원대.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100만 원짜리는 사람들 아무도 손이 안 나갔어요. 100만 원짜리 상품을 소개받았다가 30만 원짜리 소개를 받으니까 아주 혹합니다. 그럼 여기 손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에 가느냐? 10만 원 아래쪽으로 갑니다. 그럼 또 손이 또 막 나가요. 아무튼 자기가 그 참 현실에 맞게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성구청 해링턴 플레이스 5억 후반대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집 컨디션은 다 비슷비슷할 겁니다. 거의 뭐 최신식이니까요. 나머지 CG 월드 메르디앙 6억 4천까지 갔던 것이 5억 4천. 동대구 비스타동원 이거 5억대도 굉장히 비싼 아파트거든요. 5억대도 굉장히 비싼 아파트인데 우리 그동안 너무 비싼 아파트를 많이 웬만한 이름만 좀 있다 싶으면 웬만하면 6억을 넘어가고 그런 시절을 거쳐오면서 5억이 싸게 느껴지지만 이게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거 평생 이 노동을 하면서 정말 한 20대 중반부터 70대 중반까지 일할 수 있나요? 70대 중반까지 일할 수 있나요? 한 60대 중반까지 일한다고 쳐봅시다. 이 40년 세월을 1년에 1,000만 원씩. 이게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집값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계속 오르던 시기를 거쳤으면 괜찮은데 지금 뭐 공무원들 퇴사율 이런 이야기 막 나올 때 보면은 뭐 한 200만 원 정도 받나요? 월급? 네, 한 200만 원 정도 받아요. 이게 한 20년 전에도 이게 비슷했을 거예요. 이게 월급 소득이 아마 거의 비슷했을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 월급이 20년 후에는 이 400만 원이 될까? 이거 안 될 것 같거든요. 고도로 다시 재성장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아닐 것 같거든요. 아파트 값이 계속 상승을 할까?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자, 몰베 H 아이파크 33평형 4억 8,800. 5억 넘어가는 거래도 나오고 그 아래쪽의 거래도 띄엄띄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침산 화정파크 드림 4억 8천. 4억 8천. 비슷하게 침산동도 가보니까 제가 좋다고 그랬죠. 말씀드렸죠. 유동 인구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아무튼 뭐 좋은 동네 추천해달라 그러면 요 가격대를 보고 내가 원하는 곳을 찾아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대 그 동네에서 비싼 아파트, 비싼데 좀 비싼 이유가 있긴 있어요. 그게 뭐 띄우기로 인해서 비싸졌건 뭐 어쨌든 간에 그 가격이 어느 정도 선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면은 그게 그 사람들이 대중이 바라보는 그 아파트의 가치구나.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구역 센트럴자이 고층입니다. 고점 대비 거의 40% 가까이 35% 정도 빠져 있고요. 주곡 한신유 플러스 4억 5천. 이게 주곡도 가보면은 좋아요. 옛날 강창교 다리 좁을 때 막 그런 시절에 건너갔던 기억을 아직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완전 천지개벽되었을 것이고 바뀐 이후에 가봤으면 야 거의 여기서 다 해결되네. 뭐 7곡 뭐 3지구 뭐 시내 나갈 필요 없네. 팔달교 건널 필요 없네. 여기서 다 해결되네 할 정도로 요쪽도 괜찮거든요. 가격 보시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안 농대구 9평 4억 5천. 고점 대비 20% 정도 빠져 있습니다. 4억 5천. 가격 많이 올라왔어요. 3억 후반대 막 이렇게 거래되는 모습도 있었고 고층이 4억 5천. 저층이라면 여기서 한 10% 정도 더 빠지는 금액 4억 5천이면 조금 좀 나가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우방 청솔. 자, 이게 오래된 아파트들 연식 1994년 이제 30년이 훌쩍 뛰어넘었고 층수도 보시면은 얘네 모르겠지만 몇 층까지 있는 아파트인지는 모르겠지만 검색해보면 또 금방 나오긴 해요. 근데 가장 비쌌던 높았던 층수 보니까 21층이 본 거 보니까 굉장히 고층 아파트죠. 이거 자기 부담금이라든지 뭐 1대1 재건축이라든지 사실 1대1 재건축은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 거의 지금 이 현 시세만큼 돈 내야 됩니다. 뭐 뜯어 고치는 비용 아니면 이주했을 때의 금융 비용 이런 것들 하면은 돈 많이 들거든요. 이런 아파트들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 대구 시내에 한두 개가 아니더라. 이 90년대 초반에 뭐 월성동도 생겼을 것이고
뭐 범어, 범물, 뭐 지산, 뭐 성소 쪽부터 시작해서 어마무시한 대단지의 아파트들이 지어진 그 시기의 아파트들. 오죽했으면 성소화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너무 많이 지었고 오래되어 버렸고 황령기의 인구는 굉장히 많이 감소하고 있고. 아이고 쓸데없는 얘기하다가 오늘 시간이 20분이 넘었네요. 아이고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가격 대충 이렇게 살펴보시고요. 요런 거는 아주 흔하더라. 극동 스타클래스 남산 30%, 30%, 25% 금매 다 나갔어요 이야기하지만 30% 하락하는 것들이 굉장히 흔하더라. 네, 이제 2년차 넘어서는 아파트들 신규 거래도 띄엄띄엄 나오기 시작합니다. 동대구 반도유보라 4억. 이안센터를 아까 이안 동대구는 4억 중반. 반도유보라는 4억. 인근 좀 입지에 따라 조금 가격이 차이 날 수 있지만 누군가는 좀 비싸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럴 거예요. 아마 25%, 30% 정도 하락하는 모습은 아주 흔하게 그 금매 다 나갔어요 라는 이야기 속에서도 6개월째 지속되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앞부분이 왜 이렇게 쓸데없는 말이 길었는지 뒷부분 가볍게 지나갈게요. 건당 거래대금 조금 줄어들고요. 거래량 실질적으로 2,000건 돌파. 아니 실질 아니더라. 부산은 제가 빙하기 돌파 3,000건을 바라보거든요. 근데 부산은 2,200건 정도의 거래량밖에 안 나와요. 그에 비해서 대구의 거래량은 상당히 선방하고 있다. 상당히 선방하고 있다. 왜? 가격이 타 도시 대비 싸긴 싸거든요. 평당 1,000만원 수준의 아파트 고를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너무 넓더라. 제가 오늘 가격이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나왔는데요. 제일풍경채 프라임. 요 신축이에요. 요것도 신축. 5년밖에 안 됐어요. 5년, 6년밖에 안 됐어요. 국평이 중층이 2억 7,800이에요. 요거 소형 평형도 24평형도 한창 잘 나갈 땐 저 가격이 훨씬 넘어섰거든요. 이런 것들이 평당 1,000만원, 막 800만원 이런 것들도 괜찮은 집들이 많더라. 네, 요거 지금 60% 정도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면은 이거 올라가 보면 요 정도 되겠죠. 6억 이상 고가의 아파트들 대형평형 거래도 많이 맨날 비싼 아파트 거래 잘 되네요 이야기를 하지만 요것도 어느 정도 좀 꺾여가는 것 같더라. 물론 제가 6월 달에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생각보다 순항하기는 했어요. 네, 분양권 24건의 거래가 있었고요. 전세 89건. 전세 거래량은 뭐 그렇게 많지 않더라. 지난달과 지지난달과 그전과 계속 비슷하더라. 물량은 넘쳐나는데 이 정도로 물량을 다 소진시키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전세 비중은 그다지 높아지지 않고 있고요. 전세 가격은 2억 천 수준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전전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 7,500만원 차이 나요. 이 역전세 이거 특례 전세론으로 해결해 주려고 했는데 웬걸 LTV, DTI 뭐 이런 거 전시에 다 걸리더라는 거죠. 네, 뒷부분은 앞부분에 말이 길어져서 조금 줄일게요. 네. 전월세 시장 안정되어 있죠. 임대차 시장도 이런 거래량이 계속 나와줘야지, 이 위에서 놀아야지 올해 입주하는 물량들 문제없이 끝날 거다. 그런 말씀을 예전에 드렸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댓글로 물어봤어요. 지금 아파트 시장 가격이 많이 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하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이유를 한 5가지 정도 들었어요. 근데 5가지보다 저는 밑에도 댓글만 몇 개 적어주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매일 똑같은 내용들 앵무새처럼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비슷한 내용들이 연속적으로 말해지지만 다른 부분들을 반복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뭐 실거주나 아니면 뭐 갈아타기나 아니면 추가적인 투자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더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